네, 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막 끊임없는 열광의 네. 동안 저희랑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어떤 분은 저희가 말한 대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한 분의 어떤 전집을 읽는 것 같은 네. 뭐 그런 느낌도 받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주제의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네. 지난주에는 전기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냈던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신입이 되어서 회사 입사를 할 때 네. 이력서는 어떻게 쓰고 면접은 어떻게 하고 오. 또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네.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요. 이 시간 함께하면 우리 이진 고모님처럼 멋진 회사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남다른 게 네. 최고의 직장만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최고의 직장만을 다니시면서 그만큼의 연봉도 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직접 말씀하시는 면접 네. 비법의 노하우. 와, 이거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오늘 이 그렇죠? 시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 주말의 날 도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볼까요?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라이브 도전 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열정적인 사고, 도전, 성공,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실제 면접을 보고 이력서를 내고 그런 다음에 또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력서 많이 쓰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한 100통씩 써보시라고 했는데요. 네. 100통 써서 안 됐다는 분이 있으세요. 네. 저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온 분이 있으셔서 그럼 1000통 쓰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막 던지셨네요. 근데 사실 네. 100통 써서 안 되셨다 그러면요. 네. 저한테 따로 교육 받으세요. 제가 이력서 잘 쓰는 법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력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력서를 성의 있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 양식에 맞춰서 하는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글씨를 틀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러면 면접관으로서는 여러분 요즘 그 개그 용어 중에 많이 당황하셨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면접관은 당황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이력서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오탈자 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즘 또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도 그냥 간단하게 보통은 한 장에서 두 장, 한 장 반 정도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공들여 쓰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은 수없이 많은 그 자기소개서를 읽거든요. 그 시간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눈에 들어오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면 열심히 읽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공을 들여서 한 5시간 이상 항상 공들여서 자기소개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특장적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또 에피소드, 좋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곁들여서 유머 있게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좀 부끄럽는데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사장이 신입을 뽑을 때 저희 인사 담당 총괄에게 이진과 같은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지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불가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대를 이어서 사실은 돌을 닦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업에서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사실 일정한 정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 회사가 1대 300 그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고 또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런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는가 이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면접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 보통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그 의학기술의 힘도 많이 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 안 좋은 인상이라는 거는 원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중에서 인상 나쁜 아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라면서 네. 우리가 자라면서 점점 인상이 변해가는 거죠. 저는 원래 자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쌀쌀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쌀쌀맞고 얼굴이 차갑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는 이가 예쁘니까 자꾸 이를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좋으니까 계속 웃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웃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제가 아나운서 분들 보면은 다 인상이 좋으시거든요. 아마 연습 같이 하시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상은 본인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은 노력하면 가능하니까 좋은 인상 갖는 거 많이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 면접을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예의 바른 태도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몸에 배어 있어서 예의 바르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을 들어설 때, 그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는가, 그 모든 걸 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먼저 앉아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면접관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데 본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문과 가까운 쪽으로 본인이 앉는 게 예의라고 하지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안쪽에 앉아 계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면접관들은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면접을 볼 때 여러분 제발 가시기 전에 사전에 리허설을 좀 해보세요. 그 예상 질의응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예상 질의가요. 단순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아라. 또는 뭐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당신이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 얘기를 해봐라. 실패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 얘기를 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의 고백하듯이 막 생각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제 장점은 이거고요. 단점은 저거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면접의 자리는 고백의 자리가 아닙니다. 면접의 자리는 PR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PR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말하라 그러면 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단점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단점은 어떤 형태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냐면 이 장점은 예를 들면 저는 워커홀릭입니다. 저는 일벌레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점같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 많이 하겠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조차도 다시 생각했을 때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기 PR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면접 본다라고 하면 그 전날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웹사이트나 회사에 관한 기사를 반드시 읽어보고 가세요. 전부 다 읽어보고 가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우리 회사에 뭐 묻고 싶은 거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예, 없습니다. 이러세요. 근데 회사는 그 질문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최소한 2개, 3개 정도의 질문을 하세요. 너무 많이 질문하시면 면접관이 힘드니까 한 2개 정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자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봉급이 얼마나 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회사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도 준비를 꼼꼼히 하셔서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취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바라세요? 직장은 사실은 기업은요, 네. 굉장히 잔인한 곳입니다. 이윤 창출을 목표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해서 끊임없이 회사에 이윤을 내주는 일을 하느라 좀 각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감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많이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기업 임원 하시는 분들한테 직원을 뽑을 때 뭘 제일 중심으로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인성이란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인성은 뭐겠어요? 인성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또 회사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인성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회사 상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갈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를 개혁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성격이 있죠. 집에서 그 성격이 부모님한테 가장 크게 발현을 하셨을 것이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발현하기보다는 조직 생활에 필요한 성격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MBTI라는 것을 아세요? 그 성격 진단 테스트 같은 건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 성격 진단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격 진단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그 사람의 성격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과 일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서 대화를 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내성적입니다. 그 검사를 저도요. 하면 내성적으로 나와요. 저도 좀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제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향적인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저는 제가 내향적인 사람인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성적인데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은 생계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계형 외향성이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조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깥으로 드러내놓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또 성공하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분들도 대체로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것들을 즐기고 하시지만은 사회 나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생계형 외향성들이 많으신 겁니다. 노력하신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가요? 한번 바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도 그렇게 노력하면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래요. 근데 예.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성격이랑 외모는 노력하면 바뀝니다. 진짜로요. 외모도, 그쵸? 외모도 노력하면 바뀌고요. 네. 그리고 아까 면접관하고 대할 때는 꼭 연애하듯이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면은 네.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그렇죠? 저도 좀 내 성격 중에서 바뀔 부분은 뭐가 있나 이렇게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성격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을 다 바꾸기보다는 또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더 개발시켜라 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도전형이에요. 저는 수성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은 위기, 갈등, 그다음에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도전이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성형은 또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일단 회사가 잘 정리가 되어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수성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성형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들을 갖다가 자꾸 투입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또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은 그쪽에 갖다가 일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제안하는 것도 회사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좀 강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도전형이네요. 아, 그래요? 저는 우리 고모님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근데 왜 돈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더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죠. 선인 씨는 네. 수성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것 좀 있고.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직 저도 저를 잘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 계속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좀 해주시죠. 그다음에 네. 저희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하루 생활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회사에서 살잖아요. 네네. 그럼 너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은 뒷담화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할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참 사실은 많이 하고 사는데요. 저는 그거를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흡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투하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긍정적 사고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내게 없고 그 사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잘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난주에 제가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살면서 멘토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를 굉장히 가려서 사귀는 편이에요. 권력, 돈, 부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을 가려서 그분들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받을 것이 있는 제 삶의 지표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을 멘토로 둡니다. 그런 분들은 꼭 살아계신 분이 아니셔도 되고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어도 돼요. 신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도 되고 또 주변에서 친구, 청소년도 사실은 제 멘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멘토를 많이 두고 많이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와닿네요. 그럼 우리 멘토님의 그래요. 멘토는 누구신지 아까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해주신 두 분의 대통령과 제가 그 두 분도 저의 멘토고요. 네네. 저의 일상생활에서 한 5-6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또 같이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 전부 저는 멘토로 둬서 제가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그분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때는 80%가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가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을 쭉 받아들인 다음에 제 것과 소화를 해서 이제 제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요. 네. 멘토를 두는 것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없다. 누구든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 굉장히 네. 와닿는데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이진 고문의 멘토가 제가 한번 돼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욕심이 좀 생기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 어떤 면을 좀 우리 멘토님이 김 씨에게 배워야 될까요?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시면서 네네. 취미 생활이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죠. 청소라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멘토링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어떠세요, 제이가? 좋습니다. 네. 100%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강의가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점점점 더 흡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서둘러서 준비하신 내용 더 네. 들어볼게요. 제가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그 세상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해야죠. 여러분 그 세상에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와. 반드시. 글쎄요. 이거 막막해지네요. 같이 막연해지고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게 된다는 게 그렇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믿을 남자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럼 믿을 여자인가요, 혹시? 그래서 그 세상에 없는 것이 그거고 마지막으로 진짜 없는 게요.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쭉 제 살아온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 강연을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좌절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당당하십시오. 자신의 존엄함을 믿으십시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는 저의 존엄함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너는 못났다, 너는 무엇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아무리 좌절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못 해오고 괴로워하고 있던 순간에도 격려만 해주셨지 너가 뭐가 모자라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도전에 부딪힐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 이력서를 100통을 쓰고 1000통을 쓸 때 자기가 거절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존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제 어머니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을 갖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네. 여성들의 특권적 우월적 지위,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는 힘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잊지 말고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직업을 갖고 새로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원이 되면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의 오늘 조언도 참 많이 주셨지만 마무리는 정말 우리 준마렐라 그래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에게 어머니가 꼭 되어달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네. 여성이 되고 싶네요.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아버지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대한민국의 여성 정말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대단하고 네. 그 어떤 좌절하지 않는 어떤 그 힘, 파워 네. 이런 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봅니다. 오늘도 멋진 이 멘토링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진 고문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 한번 네.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님들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신 많은 준마렐라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우리 워킹맘들에 대한 한번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멘토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에 대한 팁. 난 이것 하나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팁 좀 주시죠. 제가 무려 1시간 동안 말씀 다 한마디의 팁.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포기하는 순간이 지는 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강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진 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